아산 공장의 새벽 공기는 유독 차고 날카로웠다. 김낙수의 눈빛이 변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는 더 이상 식당 밥 순서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결함만을 쫓고 있었다. 본사에서 내준 숙제, 자신이 아직 쓸모 있음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 그 숙제의 첫 번째 장은 안전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명분이었다. 낙수는 안전모 턱끈을 조이며 다짐했다.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냐. 일하는 기분을 내고 있지. 백상무의 그 혹평을 이번에야말로 부셔버릴 것이다. 저거. 낙수의 손가락이 허공을 갈랐다. 녹슨 철제 사다리였다. 작업 발판 없는 사다리, 안전수칙 위반. 그의 목소리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공장 직원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날아와 박혔다. 어제까지 병이나 뚫던 양반이 갑자기 본사에서 내려온 저승사자라도 된 듯했다. 정리하라고. 정리해. 낙수는 알았다. 이건 안전 점검이 아니다. 이건 사람을 정리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과정이다. 수부명. 그의 손에 20명의 밥줄이 들려 있었다. 낙수는 수첩을 펼쳤다. 사다리 옆에서 규정 위반모를 쓰고 있던 김 반장. 방진 마스크를 턱에 걸친 이 기사. 이름 옆에 작은 체크 표시가 하나씩 늘어갔다. 이것이 일이다. 감정을 배제하고 규정과 실정만으로 판단하는 것. 지난 25년간 대기업 김 부장으로 살아남게 한 그의 생존 방식이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이 이름들은 그저 평가 항목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으며 한때는 자신처럼 절박했던 동료였다. 필사적이었다. 서울 자가, 대기업 부장. 그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밀려왔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의 한숨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가족을 위한 거야. 낙수는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는 더 냉정하게, 더 집요하게 공장을 파고들었다. 작은 먼지 하나까지 찾아내려는 듯이. 그의 간절함은 동료들의 불안감을 먹고 자라나는 괴물이었다. 그렇게 그는 본사가 원하는 일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점검이 끝난 저녁. 낙수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수첩에는 20개가 넘는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이 나의 실적이다. 이것이 나의 쓸모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시큰거렸다. 이것은 동료의 등에 K 딱지를 붙이는 행위였다. K 딱지 즉 해고 대상자였다. 자신이 좌천될 때 느꼈던 그 절망의 딱지를 이제는 내 손으로 다른 이에게 붙여야 했다. 위대한 인생이라 자부했던 자신의 25년이 고작 이런 일을 하기 위함이었나. 밤이 깊어졌다. 다음 날 아침 공장 게시판에 공고문이 하나 붙었다. ACT그룹 희망퇴직 실시. 희망이라는 단어가 그토록 잔인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 공장 전체가 술렁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정해진 명단을 향한 마지막 통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는지도. 모든 시선이 안전관리팀 사무실로 김낙수에게로 향했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그 낡은 수첩을 향해. 그것은 이제 단순한 수첩이 아니었다. 살생부였다. 들으셨어요? 본사 복귀 소식이 스물스물 들린답니다. 그 리스트를 부장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송익현 과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옛 팀원의 그 한마디가 낙수의 심장을 찔렀다. 소문은 빨랐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밀고자가 되는 곳, 그것이 회사였다. 낙수는 애써 태연한 척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공장 사람들의 눈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다. 자신은 이미 그들과 같은 처지가 아니었으니까. 팀장님, 이주영 반장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평소에는 공장 들여다보지도 않더니 먼 바람이 부셨어요. 그녀는 속지 않았다. 헛된 희망을
품지 말라던 그녀의 충고가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낙수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저 눈빛을 그는 안다. 구조조정 대상자가 인사팀을 바라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그 눈빛이 지금 자신을 향해 있었다. 아, 일하는 거잖아요. 낙수가 겨우 대답했다. 일. 그는 그 단어 뒤에 자신을 숨겼다. 일이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될 것 같았다. 동료를 배신하는 것도, 그들의 밥줄을 끊는 것도 그저 회사의 업무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주영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게 정말 팀장님이 하시던 일이 맞아요? 그 질문은 낙수가 애써 닫아버린 양심의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낙수는 완벽히 고립되었다. 아산 공장에 그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식당에서도 그의 테이블 주변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좌천된 동료가 아니라 본사의 지시를 수행하는 대리인이었다.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을 증명하려는 배신자였다. 낙수는 홀로 차가운 밥을 삼켰다. 서울의 자가 아파트가 대기업 부장이라는 명함이 그 어느 때보다 멀고 위태롭게 느껴졌다. 이 길 끝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걸까? 그때 전화가 울렸다. 인사팀 최재혁 부장, 김 부장님, 숙제는 다 하셨어요? 최재혁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그거 뭐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요. 심부름이라도 해야지. 심부름. 낙수의 25년 경력과 목숨처럼 지켜온 자존심이 그 한 단어에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안 하면 뭐 어쩔 건데. 최재혁이 비웃었다. 이건 일이 아니었다. 굴종이었다. 낙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 일 좀 합시다. 최재혁이 말을 이었다. 그의 일이라는 단어는 낙수의 것과 달랐다. 그것은 비정하고 냉혹한 조직의 논리였다. 하기 싫으면 나가고. 전화가 끊겼다. 나가라고. 그 한마디가 낙수의 뇌리를 쳤다. IMF도 버텼다. 백상무의 가스라이팅도 견뎌냈다. 그런데 이 심부름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서울의 아파트도 가족의 울타리도 그의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퇴근길. 아들 수겸이 찾아왔다. 스타트업에 뛰어들었다가 사기만 당하고 돌아온 아들. 한때는 자신의 자랑이었으나 이제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던 아들. 낙수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서 자신을 보았다.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으려 애쓰는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물건값 투자를 해달란다. 하지만 이리 와봐. 낙수는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들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다. 수겸아. 힘겹게 입을 열었다. 1초라도 회사에 더 붙어있을 생각을 해. 이건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그게 부모야. 자존심, 양심, 그런 건 사치였다. 부모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심부름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짓도 해야 하는 자리였다. 낙수는 결심했다. 이 비겁한 심부름을 끝내기로. 다음 날 낙수는 최재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리스트 완성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래요. 그럼 본사로 오세요. 최재혁이 말했다. 준비물 잘 챙겨서. 준비물. 20명의 이름이 적힌 그의 낡은 수첩. 그것은 이제 그의 본사 복귀 티켓이자 그가 버린 마지막 양심의 증거였다. 낙수는 수첩을 가방 깊숙이 넣었다. 걸음이 청음망은 무거웠다. 오랜만에 돌아온 ACT 본사.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낙수에게는 낯선 행성처럼 느껴졌다. 공장의 기름 냄새 대신 차가운 방향제 냄새가 났다. 자신을 향한 동료들의 경멸 어린 시선 대신 무관심한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낙수는 인사팀 사무실 문 앞에 섰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는 다시 서울 자계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걸까? 왔어요? 최재혁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다. 거기 앉아요.
그가 턱짓으로 구석의 빈자리를 가리켰다. 로봇처럼 걸어가 앉았다. 리스트 업로드해요. 최재혁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이게 끝이다.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지긋지긋했던 아산 공장 생활도 끝이다. 낙수는 로그인 화면에 자신의 사본을 천천히 입력했다. 화면이 바뀌었다. 낙수는 준비물을 펼쳤다. 한 이름 키보드로 입력하기 시작했다. 김 반장, 이 기사. 어제 함께 먼지를 뒤집었었던 그 얼굴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20명의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그가 본사로 돌아오기 위해 밟고 올라선 동료들의 명단이었다. 업로드부 버튼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낙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마우스 커서가 업로드 버튼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일인가?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일이 아니다. 이건 사람을 지우는 행위다. 자신이 25년간 자랑스러워했던 일이 결국 이런 것이었단 말인가. 그의 위대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화면 속 20개의 이름 뒤로 자신의 얼굴이 비쳐 보였다. 자신 역시 언제든 저 리스트에 오를 수 있는 수많은 김양초 중 김부장 중 하나일 뿐이었다. 최재혁이 그의 등 뒤에서 헛기침을 했다. 뭐해요? 엔트요 쳐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엔터 키를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다.